여러분, 나이가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다. 이 말 정말 맞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통증은 피할 수 없는 노년의 숙명이 아니라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삶의 선택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도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옛 기록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참고만 산 것이 아니라 자연과 지혜를 활용해 통증을 다스리고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서는 어떨까요? 매일 약과 주사에 의존하면서도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젊은 나이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AI와 로봇이 진료를 돕고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가 우리 몸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시대가 곧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우리가 스스로 몸을 돌보는 기본적인 습관 없이는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선조들의 지혜 속에 담긴 건강 비밀과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놓치고 있는 건강관리 포인트, 그리고 미래 환경에 대비해 오늘 당장 실천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통해 통증 없는 활기찬 삶을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시간 여행에서는 옛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의 해석 연구를 바탕으로 시니어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강한 마사지법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앞으로도 중요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니어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40년 넘게 내과와 가정의학과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사입니다. 수술실과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을 만나며 약과 주사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도 어느덧 70을 넘어 환자를 돌보던 자리에서 이제는 저 자신과 제 또래의 건강을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6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무릎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의사라는 자존심 때문에 약과 주사만으로 버텼지만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환자분 한 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플 때마다 손으로 무릎을 꼭 잡아주고 오금을 눌러주니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환자분들에게만 강조했던 생활 속 관리법을 정작 제 몸에는 실천하지 않았구나 하고 말이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스스로 무릎을 주무르고 발바닥을 지압하는 작은 습관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통증은 크게 줄었고 약의 도움은 점점 덜 필요해졌습니다. 이제는 환자에게만 하는 조언이 아니라 저 자신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우리 선조들은 병이 드러나기 전에 미리 몸을 다스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는 병이 드러나기 전에 다스리는 것이 참된 의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재를 쓰기 전 먼저 손으로 문지르고 숨을 고르고 음식을 조절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지요.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늘 바쁘게 살면서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를 놓치고 맙니다. 통증이 시작되면 약을 찾고 주사를 맞고 수술을 고민합니다. 그 사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는 점점 잊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시니어분을 만났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당연하지요 하며 체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습관과 관리의 차이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 어떨까요? 스마트워치 하나가 혈압, 혈당, 심전도까지 다 알려주고 인공지능이 내 몸의 상태를 분석하는 시대가 곧 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좋아져도 내 몸을 직접 돌보는 습관과 지혜 없이는 건강한 노후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선조들이 전해준 손의 지혜와 더불어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활 속 관리법, 그리고 다가올 미래 환경에서 꼭 준비해야 할 건강습관, 이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통증 없는 삶은 결코 숙명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길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과 저 자신을 통해 확인한 손과 간단한 도구로 통증을 완화하는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포인트마다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적 원리, 그리고 실제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돕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벅지 앞쪽은 무릎과 허리를 연결하는 중요한 근육 부위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허벅지 근육을 주물러 기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며 선조들은 약보다 먼저 손으로 문지르며 혈류와 기운을 다스리는 것을 일상으로 삼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대퇴사두근이 무릎과 골반의 위치를 잡아주는 다관절 근육으로 이 근육이 뭉치면 무릎이 뒤로 꺾이고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 허리와 무릎 통증이 발생한다고 밝힙니다. 마사지나 폼롤러를 통해 근육 긴장을 풀면 혈액순환이 증가하고 염증이 감소하여 통증 완화 효과가 입증되어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허벅지 근육은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힘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관절 건강과 안정된 자세 유지, 낙상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사지 근위부 근육 약화는 무릎과 고관절 통증, 허리 통증으로 이어지고 균형 감각 저하로 낙상의 위험을 높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고 허리와 골반의 자세를 지지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뒤로 꺾이거나 허리가 앞으로 기울어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상적인 걷기, 계단 오르기, 가벼운 운동에도 부담이 증가합니다. 또한 허벅지 뒤쪽 근육인 햄스트링은 고관절과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앉았다 일어설 때 체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시니어는 허벅지 근육을 단순히 마사지하고 자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앉았다 일어서기, 다리 들어 올리기, 가벼운 스쿼트 등을 수행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관절과 척추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면 통증 예방과 일상생활 능력 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생활 유지와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방법은 의자에 앉아 허벅지 앞쪽을 확인한 뒤 골반에서 무릎까지 손가락으로 쭉 내려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지점에 손을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약간 아픈 듯 시원한 느낌으로 눌러 좌우로 문지르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례로 허벅지 전체를 무리하게 강하게 주무르거나 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근육과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무릎과 허리에 더 큰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다리를 1분씩 반복하고 폼롤러나 주먹으로 문질러도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78세 이순희님은 15년간 무릎 통증으로 공원 산책이 불가능했지만 허벅지 마사지를 2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결과 지팡이 없이 30분 동안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통증 완화뿐 아니라 삶의 질과 활동성을 동시에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은 전신 통증과 피로를 완화하는 데 중요한 부위입니다. 선조들은 발바닥 지압을 통해 전신의 기혈을 조절하고 피로와 통증을 예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발바닥 중앙과 뒤꿈치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면 허리, 무릎, 고관절 통증이 완화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발바닥 자극이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자연 진통 효과를 내고 혈액순환 개선을 통해 허리, 무릎, 고관절 통증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넘어 전신 건강과 통증 관리에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과 경혈, 반사구가 몰려 있어 이를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통증 완화와 기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발바닥 근육과 인대는 체중을 분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시니어에게 특히 낙상 예방과 자세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 근육과 인대가 약해지고 아치가 낮아지면 무릎, 고관절, 허리까지 영향을 미쳐 통증이 발생하거나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따라서 발바닥 마사지를 통해 근육과 연부 조직을 자극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것은 시니어의 전신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발바닥 마사지와 스트레칭은 하루 1에서 2분씩 의자에 앉아 손이나 마사지 도구를 이용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과 뒤꿈치 근처를 집중적으로 눌러주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와 함께 발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면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 유지와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마사지 방법은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전체, 특히 가운데 움푹 팬 부분과 뒤꿈치는 원을 그리듯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방법은 발바닥 전체를 무작정 강하게 누르거나 통증이 심한 부위를 세게 반복적으로 자극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감각이 둔해진 분들이 과도하게 누르면 조직 손상이나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혼자 하기 힘들면 작은 공이나 마사지볼을 바닥에 두고 발로 굴려도 됩니다. 68세 박신영님은 허리 디스크로 서 있는 것조차 힘든 상태였으나 발바닥 마사지를 3일 동안만 실천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편해졌으며 일주일 후에는 지팡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발바닥 마사지는 단순한 마사지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신경 말단과 반사구를 자극함으로써 전신순환과 근육 긴장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한의학에서 위중혈이라 불리는 이 부위는 허리와 다리 통증 완화의 특효입니다. 선조들은 오금을 눌러 방광경락을 자극하면 허리부터 발끝까지 기혈이 순환한다고 보았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무릎 뒤 오금지압이 근육 긴장을 해소하고 척추 주변 근육 부하를 감소시켜 허리 디스크나 오래 서 있는 노년층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무릎 뒤 오금은 허리와 다리 전체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부위에는 방광경락을 비롯한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며 무릎과 허리, 하체 전반의 근육 긴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는 무릎 뒤 오금의 유연성과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보행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무릎 뒤 오금을 자극하면 허리에서 다리까지 연결된 경락과 근육이 풀리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오금 근육과 인대의 긴장을 완화하면 무릎과 고관절의 안정성이 증가하여 계단 오르내리기, 걷기, 앉았다 일어나기 등의 기본적인 움직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따라서 시니어는 무릎 뒤 오금 마사지와 함께 햄스트링 스트레칭, 다리 뒤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 뒤 오금을 2에서 3초씩 천천히 눌러주는 간단한 마사지만으로도 허리와 무릎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일상생활의 독립성과 균형 유지, 낙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 방법은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구부린 후 주름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을 엄지로 2에서 3초간 눌렀다 천천히 떼는 동작을 57회 반복하고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합니다. 잘못된 사례는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힘을 너무 세게 주어 눌러 혈관과 신경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어 부종이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압력은 피하고 통증이 심한 날은 가볍게만 자극하면 됩니다. 72세 조명성님은 평생 서서 일하며 무릎과 허리 통증이 심했지만 무릎 뒤 마사지를 3주간 꾸준히 한 결과 허리 통증이 거의 사라지고 산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장기간 무릎 뒤 오금 마사지를 지속하면 척추 주변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개선하고 자세가 교정되어 재발 위험도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마사지 포인트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허벅지와 발바닥은 폼롤러나 마사지볼로 오금 부위는 지압봉이나 손가락으로 세밀하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 전에는 반드시 근육을 따뜻하게 하고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가운 근육을 갑자기 세게 누르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사지 실천 시 유의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무리한 압력은 피하고 뼈나 관절 돌출부를 피해 근육 중심으로 마사지합니다.
하루 35분, 총 10에서 15분 정도 1일 2에서 3회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관절염, 당뇨, 수술 후 상태에 따라 압력과 횟수를 조절하며 손님이 부족한 경우 도구를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마사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사지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수분 섭취를 병행하면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이 촉진되어 효과가 지속됩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선조들의 지혜와 현대의학적 이해를 접목하면 손과 간단한 도구만으로도 허리, 무릎, 발바닥, 전신 관절 통증을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습관화, 내 몸의 신호를 세심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마사지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과 활동성을 회복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간단한 스트레칭과 건강 습관을 병행하면 노년기의 활력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생활 속 관리법과 미래 환경 대비 건강 습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오히려 손의 지혜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잃어버린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사무 환경,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증가, 편리함을 추구한 생활 습관이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선조들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손과 발을 활용해 근육과 관절을 관리했지만 현대인은 이러한 습관을 거의 잊고 지냅니다. 미래에는 인구 고령화와 장시간 실내 생활, 디지털 기기 사용 증가로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통증이 더욱 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건강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10에서 15분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일상화하여 관절과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둘째, 일상에서 앉거나 서 있는 자세를 자주 바꾸고 장시간 같은 자세로 있지 않도록 주기적인 자세 전환을 실천합니다. 셋째, 손과 발, 허벅지 근육을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마사지하며 폼롤러나 마사지볼 같은 간단한 도구 활용을 생활화합니다. 넷째, 식습관 관리가 필수입니다. 염증을 유발하는 가공식품과 과도한 소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 과일,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여 근육과 관절 건강을 지킵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혈액순환과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미래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자세 불균형, 근육 약화, 수면 질 저하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손, 팔, 어깨, 허리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 전에는 발바닥과 허벅지, 무릎 뒤 오금을 마사지하여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에 예상되는 고령화와 생활 방식 변화 속에서도 통증과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과 도구를 활용한 마사지와 함께 지금부터 습관화할 생활 속 관리법과 미래 환경 대비 건강 습관이 결합할 때 노년의 활력과 건강을 더 확실히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정말 꼭 필요한 정보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구독은 무료이며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허벅지 앞쪽, 발바닥, 무릎 뒤 오금의 마사지 방법은 단순한 통증 완화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선조들이 일상에서 실천해온 전통적 건강관리, 지혜와 현대의학적 연구 결과가 결합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허리, 무릎, 발, 고관절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전신의 혈액순환과 근육 유연성을 개선하여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 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루 35분씩 각 포인트를 마사지하며 총 10에서 15분 정도를 1일 2에서 3회 반복합니다. 통증이 심각한 경우에는 가볍게만 자극하고 무리한 압력은 피합니다. 둘째, 마사지 전에는 따뜻한 수건이나 온열로 근육을 데워준 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해주세요. 이는 근육 손상 예방과 마사지 효과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사지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물 섭취로 혈액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넷째, 도구 활용도 추천해 드립니다. 허벅지와 발바닥은 폼롤러나 마사지볼, 오금 부위는
지압봉이나 손가락으로 세밀하게 자극하면 효율적입니다. 다섯째, 식습관과 생활습관도 함께 관리하세요. 염증을 악화시키는 가공식품과 짠 음식은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가벼운 걷기나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병행하면 관절 건강과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작은 실천입니다. 저 또한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결국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마사지와 생활 습관은 하루 3분, 적은 노력으로도 통증을 줄이고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허리, 무릎, 발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여 미래의 건강한 삶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 시간 여행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의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무료 구독만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 실천 방법과 건강 정보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 시간 여행을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